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청사에 새로운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청와대로 아예 들어가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용산에서 시작하겠다는 것. 당선된 지 열흘 만인 일요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발표하고 계획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점은 당선인이 원래 목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 이런 의지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민심은 조금 다른 분위기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긍정적인 면입니다. 가장 큰 목적, 이전을 하겠다는 목적은 산속에 있는 청와대에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이제 청와대 구조,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제를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이제 고립되고 그 소수의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제 그렇게 있는 것, 그리고 참모진들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구조, 아무래도 부처 장관들보다 그 담당인 수석비서관들이 더 권력이 많다, 대통령 옆에 붙어서 이런 게 자꾸 지적이 되어 왔고요. 이런 구조가 모든 정권에서 여태까지 반복이 되어 왔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또 시내로 나와 있어야 정부 부처, 시민들, 여기와 대통령 스킨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용산에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용산에도 국민공원을 조성해서 대통령과 국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와대, 그 산속에 있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로 했죠. 또 이제 왜 용산으로 가는가, 여기에는 경비 문제를 좀 들었는데요. 애초에 이제 전 대통령들이 광화문으로 나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화문에 있는 정부의 이제 시설들, 정부 종합청사, 예전 청사, 그리고 외교부 청사, 이런 광화문에 있는 청사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수천억 원의 이전 비용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5년 동안 유지 비용도 꽤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가면 일단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면 되고, 그 이후에 유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수위 내에서도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그리고 차례차례 준비해서 옮기자, 일단 좀 급하니까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 정도 좀 시간을 갖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아예 거치지 않고 바로 5월 10일에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단언을 했는데요.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공약,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은 반드시 신속히 이행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약들도 강하게 추진하겠구나, 이런 의지, 기대, 이런 게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죠. 일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이제 사저가 아니라 이제 머무는 곳과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 앞에 정권들이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약간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했었죠. 옮긴 적이 없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보안에 좀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도청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군은 이미 다 했다. 이런 그 청와대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많이 좀 지적이 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동은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 의견의 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되죠. 사실 있었어야 하는 게 없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물론 대선 과정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수렴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옮기는 이유가 소수의 참모들이 권력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동이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집무실을 이동하는 게,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과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냐,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야말로 불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충분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좀 보여주지 못한 점,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청와대 이전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좀 남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극복해야 되고 경제 위기 극복해야 되고 뭐 경제 살려야 되고 이런 당면 과제가 너무 많은데 청와대 이전이 지금 당선된 지 열흘 만에, 거기다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만큼 큰 현안인가,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산 국방부 부지, 여기가 이제 과연 소통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국방부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거,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큰 문제의 중심인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용산이란 곳이 서울 한가운데,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한가운데죠. 한강 끼고 있는 거기를 이제 미군 부대가 점령하면서 사실상 뭐 서울 시민은 갈 수 없었던, 비어 있었던 지역인데, 드디어 미군 부대는 나가게 됐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들어온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환영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뭐 경호 문제 있죠. 교통 문제, 이제 거기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한남동 이제 공관에서 다니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라기보단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도심 재개발이 이제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용산과 그 주변들이. 또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뭐 제한 더 이상 안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뭐 그게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고, 여러 가지로 그 주민으로서는, 동네 주민으로서는 마음이 복잡할 상황입니다. 또 용산이라는 곳이 서울의 강남과 강북 있는 굉장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 교통 문제, 경호 문제 이런 거 생긴다면 서울 시민 입장에서 뭐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해야죠.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다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행이 얼마나 지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간절한 일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진정 필요가 없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